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9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92일 차고요. 오늘 352페이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책 올려드릴게요. 하루 만에 뭐 이렇게 금방 오니까 네, 기브앤테이크 네, 책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책이 그다음에 352페이지의 역행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네, 할게요. 나는 내가 성공시켜본 방법이 아니면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한 달에 1억 넘게 버는 사업들을 모두 이 공식으로 성공시켰다. 이별 상담을 할 때 초기엔 반드시 저가로 시작하고 무조건 환불 제도를 두었다. 이상한 마케팅 또한 마찬가지다. 아마 위 원리를 보고 유튜브 창문 닫기 영상을 본다면 분명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역행자에서 말한 원리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제 초판 부록에 담겨 있던 돈 한 푼 없이 돈 버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자. 네. 돈 버는 방법을 같이 이제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시네요. 첫 번째, 네. 특수 이사 및 조립 출장 서비스. 너무 쉬운 아이템이다. 당장 블로그를 개설해 논현동 가구 조립 출장, 강남역 가구 조립 출장, 서초동 가구 조립 출장 등의 키워드를 잡아 가구 조립을 대신 해준다는 글과 사진을 남기면 된다. 우리 뷰티 할 때는 그 지역에 왜 있으면 만나기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소동 뭐 뭐라고 뒤에 있잖아요. 뭘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동네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뭐 글로벌로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서 한번 이러나 저러나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가구나 운동기구, 행거 등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설치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당신은 조립하는 걸 즐길지 모르지만 맡은 많은 사람들이 조립이라면 치를 떤다. 공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몸집이 작거나 힘이 없는 여성들, 뭔가를 조립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한테 가구 조립은 귀찮으니까 돈 주고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할 수 없어 수준이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조립만 보면 기겁을 하고 막 아빠 뭐 있잖아요. 민혁이 아빠 엄마 막 이렇게 사람 불러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로 인해서. 그래서 조립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한테 가구 조립은 귀찮으니까 돈 주고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그냥 할 수 없어의 수준이라고. 네. 그러니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라면 가구 조립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참 돈 버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고 2, 3만 원의 가구를 조립해 주면 된다. 이 과정은 시설 이제 사실 챕터 1에서 내가 사업을 성공시킨 방식과 완전히 똑같으니 챕터 2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이거 읽어보고요. 사업에 좀 관심 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순례자나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바로 이런 소리를 한다. 그걸 누가 2만 원이나 주고 시켜요? 장담컨대 내가 이걸 직접 하면 일주일 안에 매일 10건 이상 조립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야, 10건만 해도 2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일주일 안에. 그래도 꽤 되겠는데요? 2만 원, 20만 원. 꽤 되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투자하지 않고 이제 조립하는데 좀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별
재회 상담 사업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마다 지겹게 듣는 질문이 있다. 이별 상담을 진짜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별 상담을. 안타깝게도 나는 이 사업으로 한 달에 1억 넘게 벌어 드린다. 나도 해볼까? 이별 재회 상담. 너무, 너무 웃기잖아요. 1억 넘게 버는데, 그렇게 상담을, 돈 주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1억 넘게 번다잖아요. 대박이다, 그쵸?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든다면 자의식 방어가 발동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그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 때문에 이게 다른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방면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음, 유연성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 한 생각으로 꽂혀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 우리 리더 미팅을 하는데 이 주간 미팅을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 무슨 얘기지? 안 들려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뭐 어떡하란 말이지?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하던 것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어, 딱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내 생각만 관철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어, 들리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사업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쉬운 일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개선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방법이 오는 거고 모든 것들이 내 믿음에서. 내 믿음인데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안 들리죠. 좋은 것도 안 들리고 세상에 막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이해하는 데만 10년이 넘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생각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그걸.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일을 저희 남편이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 사람 술이 취했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한 일을 제 남편이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했는데 본인은 술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한 거를 왜 우리 남편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술을 안 먹었거든요. 맨정신에 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할까?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오류가 있는데, 그거 이해하는데, 이해해서 이제 완전 놓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10년 걸린 거야. 저 사람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일어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그거 하는데 진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 자청님 같은 경우에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이별 상담하는데, 재회 상담이죠.
그러니까 이별했는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별 상담을 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 1억을 벌었다잖아요. 야, 참 다양한 일들이 참 많다. 근데 어쨌든 네. 정말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든다면 자의식이 방어가 발동하는 건 아닌지. 진짜 그래? 왜 그래? 막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서 안 들리죠. 막혀서 안 들려요. 내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믿음을 없애는 거.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그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런 니즈 자체를 모르는 것이지 그런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니즈 자체를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해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냥 오로지 나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남이 어떻게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건 생각을 안 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에고는 있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거.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벗어나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 운동기구 이사 서비스가 있어요. 운동기구 이사 서비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 역시 자의식 때문일 것이다. 주저하는 것도 자의식 때문에 몇몇 순리자들은 이 아이템을 듣고 아니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3일 전에 겪은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최근 양평 시골로 이사했다. 예전에 살던 집에 어, 스미스 머신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이걸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일단 스미스 머신을 포기한 채 이사를 했다. 이후 이 운동기구를 가져오기 위해 고민하다 구매 업체에 전화해봤다. 그랬더니 이전 설치 비용으로 160만 원을 불렀다. 이전을 하는데, 야, 구입가가 100만 원인데, 희한하네. 그 설치 비용이 16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비용이 더 큰 상황이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포털 사이트에서 운동기구 이사, 스미스 머신 이사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스미스 머신 이사로 검색되는 이사 업체가 하나뿐이었다. 나는 이를 보고 절망했다. 이 업체는 거의 독점 상태일 게 분명하고 비싼 금액을 부를 게 뻔했다. 바빠서 못 해주겠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었다. 불길한 예상은 적중했다. 전화를 받은 사장은 고객님 전화다라는 반가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오네. 또 왔냐? 라는 어투로 귀찮은 듯이 답했다. 예약이 2주 이상 밀려서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사할 때 운동기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블로그에 스미스 머신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기구 이사 글을 올려 홍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업체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요건도 간단하다. 건강한 몸.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인 거예요. 건강한 몸. 두 번째,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 세 번째, 500만 원짜리 중고 트럭.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나사를 풀 수 있는 공구. 쿠팡에서 구입하면 된다. 방법을 다, 여기까지 말하면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중고 트럭 구입비 500만 원도 없으면요. 리스를 해도 되고,
의뢰가 올 때까지 렌트해도 된다.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다른 무자본 창업 예시를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참 이걸 읽으면서 이걸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뭐 맞으면 하면 되겠죠. 이걸 읽어보고. 근데 참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청님의 그 생각이 너무 신박하니 재밌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한번 볼게요. 나사 풀기를 잘 못하면 어쩌죠? 이걸 듣고서 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문의 전화가 오면 이렇게 답하라. 다른 곳에 연락해 보셔도 어차피 오래 걸릴 거예요. 혹시 모르니 다른 업체에도 예약은 해두세요. 운동기구에 따라 해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니까 가볼게요. 만약 제가 처리를 못하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상대는 나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이 없다. 나는 의뢰인의 기구로 연습을 하면 된다. 시행착오를 통해 전문성이 길러질 것이다. 만약 실수를 하면 고객에게 5만 원 정도 건네라. 상대가 정상이라면 아니, 이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대부분 해결이 된다. 성공했을 경우엔 건당 20에서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받아도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처음에 자신이 없다면 10만 원만 받으면서 실력을 늘리면 된다. 만약 더 돈을 벌고 싶다면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된다. 직원을 뽑고 운동기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업체에서 어려워하는 아이템들을 모두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 그만이다. 규모가 커지면 이사 업체를 대규모로 운영해도 좋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시스템화나 사업화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다. 일단 월 1,000만 원을 버는데 집중해라. 월 1,000만 원을 버는데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전에 침대를 버릴 일이 있었다. 해체할 엄두도 안 나고 폐기물 처리도 너무 귀찮았다. 강남 침대, 강남 침대 폐기물로 검색을 하자 내가 원하는 업체가 나왔다. 의뢰를 하자 직원들이 와서 침대를 분해하고 폐기까지 해주었다. 알아서 폐기물 딱지도 붙여주었다. 위에서 말한 방식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놀랐다. 직원분께 한번 물어봤다. 사장님이 신가 봐요. 사업을 잘하시네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세요. 당신이 여자라면 위 아이템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완벽하게 이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있었다.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일단 해라. 실패하는 과정에서 레벨업이 된다. 물론 운동기구 이사 사업은 중고차도 필요하고 기구 해체나 조립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필요 없는 아이템으로 앞서 말한 가구 조립이 있다. 또 가구 조립 출장 서비스. 다양한 걸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뭐부터 할까? 사업은 이렇게 짠다. 강남 가구 조립 출장, 논현동 가구 조립 대행, 학동 DIY 출장 같은 식으로 블로그를 구성하고 출장 조립 사진을 담으면 그만이다. 만약 사업을 크게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동과 구 명칭을 모두 잡아내면 된다. 의뢰가 들어오면 건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으면 된다. 아직 경험이 없다면 일단은 1만 원씩만 받으면서 빨리 숙달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아라. 경험치가 쌓여 숙련자가 되면 2,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8건을 처리하면 원대한 대기업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뭐라도 하려고 생각하면 돈 버는 것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막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단가를 높이면 된다. 일단 출장을 나가면 이동의 시간이 드니까 이것 외에 더 조립해 드릴 건 없나요? 추가 요금은 저렴합니다. 하고 제안해 보라. 상대가 불편해하는 일을 모두 도와주곤 돈을 더 받아라. 어차피 사람을 부른 이상 추가 금액은 쉽게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이것저것 듣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여자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텐데요. 라는 반박을 하고 싶을 것이다. 비즈니스는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쵸? 이런 거. 비즈니스는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아이씨,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챕터 5번에 내 자동화가 중요하다. 고객이 여성이라서 출장 직원을 집안에, 아, 이거 읽었죠? 포장지가 꺼려 한다면 시간 맞춰서 밖에만 놔두세요. 그러니까 조립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장지도 제가 알아서 분리수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애로 그러니까 여러 애로 사항들을 상품화해서 가격을 정하고 도우면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당신 업체는 그 구역을 평정하게 된다. 비즈니스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27분인데 여기까지 다.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너무 좋죠? 예. 뭐 항목은 어떻게 될지는 뭐 내가 정하면 되는데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 해결할까라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A씨가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A씨가 안 되는가 봐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에고는. 왜 엄마가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게임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인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이게 그대로 어디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밟아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역행자 7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 1,000만 원을 벌면 누구나 부자 되게요 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 블로그에 글 2개 올려놓고 뭐야 전화 안 오잖아 하는 사람.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불쾌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유전자의 오작동을 복습하라. 그리고 챕터 2, 자의식 해체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자의식을 해체부터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부터 해체를 해야지만 비즈니스에서 월 1,000만 원 버는데 일단 집중해라 라는 거야. 근데 사실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라 플랫폼을 만났는데 베라 플랫폼을 하는 거에서는 또 뭐요? 정신 세계가 자유로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또 되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근데 되게 이제 웃긴 게 이제 너무 웃긴 게 따라하는 걸 봐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아기들은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아니 이제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공부도 할 겸 이제 딸내 아이가 둘이고 이제 일을 하니까 봐줄 겸 겸사겸사 해서 저희 남편하고 오잖아요. 저번 주에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저기, 우리 아들 그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우리 아린이가 큰 손녀딸이 얘한테 이제 누워있는 애한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끄꿍, 끄꿍 그러는 거예요. 끄꿍, 끄꿍 끄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며느리 지금 뭐 하나 싶어 이렇게 봤거든요. 큰 손녀가 이제 애기 이제 얘 5개월짜리 애가 끄꿍 끄꿍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거예요. 그게 저희 신랑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승혜야 승혜야 그래요. 저 성혜잖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이 어 발음이 잘 안 되고 으 발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발음이 으 발음을 많이 써요. 그 부산 사람들이 정말 승혜야 승혜 이상하다. 승혜야가 성혜보다 친근감이 있는가 하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승공은 하고 막 이러거든요. 성공도 저희 딸이 막 아빠를 놀릴 때 승공은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투를 막 따라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저희 남편이 애들한테 있잖아요. 까꿍 해야 되잖아요. 까꿍. 까꿍을 이렇게 보면 끄꿍, 끄꿍 해요. 근데 저희 정확하잖아. 애들이 이제 발음도 조금 안 좋은데다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비가 여기 할아버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할비가 끄꿍 끄꿍 하거든요. 그 그대로 따라서 5개월짜리 애기 동생한테 끄꿍 끄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웃으면서 쟤 까꿍한다. 할비 따라한다. 네, 이랬더니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 거예요. 저기 딸하고 며느리가.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인데 자주 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그 손녀딸은 사실 3개월 동안 100일 때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고향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집이 엄마 아빠 집이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서울, 고향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서울 말보다는 충청도 말에다 부산 말에다가 대구 말에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임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헤쳐나가서 해결을 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게임을 해도. 한 번에 뭐가 되지 않고 계속 재도전을 하면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별의별 또 문제가 또 부딪히죠. 그게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을 어떤 사랑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여튼 우리 큰 그 손녀딸 보면서 웃겨요. 너무 그냥 그대로 막 따라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게임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가고 재도전을 될 때까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33분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9월 6일, 7일은 또 깨달음 식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29, 30일 날 행사 때문에 9월 6일, 7일 날 또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초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